사주통변 기법은 상담자로서 내방 고객에게 운명을 감정하는 핵심 방법을 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의이다 하면은 기토를 딱 보는 순간 이게 음입니다. 음의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드럽고 조용하고 여성적이고 사교적이고 부드러우네요. 좀 소극적인 내향적인 기운이 있는 이 일주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과 월과 일과 시 중에서 일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성향, 주인공의 성향과 기질을 보는 겁니다. 기질. 그래서 여기 음이라고 하는 걸 우선 딱 보고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오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행은 토 아닙니까? 토에도 양토가 있고 음토가 있는데 저 음토에 물에 젖은 땅에 아주 습한 겁니다. 그 토라고 하는 건 중심에 와 있습니다. 중심, 중앙. 갑을 병정 무기 경신임기 중앙에 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중심. 흔들리질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라 우로 남의 유혹 달콤한 얘기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이 기토는 자기의 중심이 딱 서 있어요. 기토는 중앙이기 때문에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행이 토입니다. 토. 토라고 하는 건데 물에 젖은 땅이다 이거예요. 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적응력을 얘기합니다. 우리 건물을 지을 때 시멘트 이게 흙이에요. 그 적응력이 좋은 거예요. 그 인간관계나 모든 사회 활동에 있어서 직업에 있어서나 뭔가 남에게 조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직업. 예를 든다면 공인중개사라든지 외교관이라든지 이런 중개 역할을 하는 직업에 아주 천부적인 소질을 타고나 있어요. 그리고 이 기토는 등사라 그래. 등사. 두뇌 회전이 잘 되고 머리가 빠르고 응용력이 좋다 보니까 거짓말도 잘합니다. 뻔히 들킬 걸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건 악의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선의적인 거짓말. 우리가 중매 같은 것을 할 경우에 상대방에 대해서 사실대로보다도 약간 과장해서 얘기를 해야만 신랑과 신부가 기대를 갖고 호감을 갖고 선입견을 갖고 또 서로 이렇게 만나서 혼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좋게 말하면 선의의 과대 포장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기토는. 그 다음에 밑에는 유입니다. 유는 뭐냐? 지지는 이건 오행적으로 금에 속합니다. 금. 이거 금인데 여기 항상 지지를 볼 때는 몇 월 달이냐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 8월 달이에요. 8월 달. 8월 달 열매의 계절이에요. 실속. 절대 실속 없는 낭비, 허례, 허식, 허비 이런 게 없어요. 항상 실속 위주예요. 그리고 열매. 그러니까 낭비와 지출 이런 거가 절대로 그물이면 안 합니다. 여기는 낭비 같은 거 이런 걸 안 합니다. 실속 위주예요. 그리고 유라고 하는 건 뭐냐? 유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경우가 밝아요. 경우가. 경우가 밝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이 경우 없는 짓거리를 보면 눈에 잘 띄어요. 자기가 밝다 보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부부관계나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경우 없는 행동이나 태도를 지적하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지적을 해요. 이게 천성으로. 그래서 인간관계 갈등이 많아요. 부부관계도 갈등이 많고.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편리한 대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유지 닭한테는 그게 다 거슬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 인간관계 화합하고 단합하고 이해하고 이런 데 있어서 포용하는 여기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요게 닭띠의 특징이에요. 그걸 수양을 해야 돼요. 그것만 바꿔도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친인척 이웃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요 신인 유라고 하는 건 암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금. 요가 육신으로 보면 식신이 됩니다. 식신. 그러니까 여자인 경우는 딸이고, 그리고 식신이라는 건 바로 뭐냐? 돈 버는 기초가 돼요. 돈 버는 기치. 그러니까 두뇌 회전이 잘 되고, 식신은 임기응변이 좋고, 그리고 두뇌 회전이 잘 되고, 임기응변이 좋고, 표현력이 좋다는 거 아셔야 돼요. 발표하고 표현력.
그래서 원래 식신이 많으면 또 여자인 경우에는 음식 솜씨가 좋습니다. 음식 솜씨가 어떤 여자보다도 식신을 타고난 여자는 요리 솜씨가 좋아요. 그 요리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도 유망하다고 봐야 됩니다. 요리사로. 그래도 평생 돈을 깔고 있으니까 부자 사주예요. 그리고 신금은 뭡니까? 주사바늘하네. 날카롭고 예민해요.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단점, 결점이나 이런 걸 갖다 꼭꼭 찍어서 지적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을 하더라도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예민하고 날카로우니까 주사 같은 거, 그 치과 의사, 아주 세밀하고 세공, 기술, 금은 가공 같은 거, 이런 쪽에 유망하다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잘 어울리는 직업이고, 그런 전문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AI 시대, 로봇 시대에 아주 유망한 직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도 날씬하잖아요. 신경이 예민하고 과민하다 보니까 살이 안 쪄요. 몸매들이 거의 기후일의 남자 여자들은 몸매가 날씬합니다. 그리고 유는 뭡니까? 도화살 아니에요.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러시아의 지하철에 막 그냥 이렇게 만 원이 된 지하철을 타고 갈 때 여자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어떤 남자가 취한이 와가지고 히프를 더듬습니다. 그럼 진술, 중매, 용띠, 개띠, 소띠, 약띠는 넥타이를 잡고 따기를 때립니다. 그 남자를. 넥타이를 잡고. 인신사에 호랑이띠, 원숭이띠, 뱀띠, 돼지띠, 역마살이 있는 여자들은 아예 창피해 하면서 자존심이 상해하면서 이웃 옆에 칸으로 옮겨요. 그 도화살이 있는 여자는 그 느낌을 느끼면서 오히려 거기서 자기 자신이 즐거움을 느끼는 기분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도화살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 태도에서도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의 기운의 변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때리는 사람, 이동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 그래서 항상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기질이 반응을 일으키면서 운명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도화살이에요. 도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교적이고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화살이 돈이니까 유흥업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리고 연예인이라든지 연기 쪽에 이렇게 나가면 유망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 인묘가 공망이에요. 인묘가. 항상 이 곤망을 잘 보셔야 돼요. 공망 찾는 법은 기유 아닙니까? 육식갑자 순서로 나가면 돼요. 기유, 경술, 신해, 임자, 개축. 개에서 딱 끝나는 개축의 지지에 첫째 자 다음 자가 공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유, 경술, 신해, 임자, 개축. 그 개축 다음에 인묘 아닙니까? 그 인묘가 공망이래. 인묘가. 그럼 여자인 경우에 인묘가 공망이면 무신일주와 똑같아요. 남성이 공망이에요. 남자 관제가 부실하고 남자 복이 없거나 남자 관제가 잘 안 풀리거나 관직이나 이런 쪽에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봐야 돼요. 관성이 공망이니까.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 묘월에 태어났다. 그럼 묘유충 아닙니까? 그럼 묘유 상충살이 공망이 들어오면 없어져 버려요. 공망작용이. 공망이 들어오면은 상충되는 상충살도 없어지고 합도 안 하다. 불합이 돼요. 합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갑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요 위질주 갑인 월주는 전부 다 공망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 자체, 관운 자체, 남자 관계는 공망의 기운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을묘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기토는 주로 직업으로 말하면 외교관, 중개업, 브로커 이렇게 서로 협상을 하는 달인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운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절로 보면 달로 도화살이에요. 그리고 포태법상으로 보면은 이건 음이니까 음포태로 갑니다. 음포태는 화토 공정이기 때문에 자부터 갑니다. 자로부터 거꾸로 포, 태, 양, 생. 이게 생궁에 해당이 됩니다. 생궁. 생궁이라는 건 생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면이 기가 아주 왕성하게 잘 발전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열정적으로 한다 이 말씀이에요. 열정적으로. 인간의 운명이라는 건 뭐냐? 열정적인 겁니다. 열정적인 건. 얼마나 자기 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즐기면서 재미있게 하느냐. 그런 열정과 끈기, 이게 성공의 열쇠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일지에 있는 사람은 그런 열정과 끈기로 또 기술과 재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재물운이 좋은 식신으로 해서 부자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운명의 특징상으로 남자 관계가 잘 안 풀리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화가 있다만 화, 병정, 화생토 아닙니까? 그러면 학술 교육 문화 쪽이다. 이렇게 딱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럼 여가 수가 있다, 임계. 이게 토국수 아닙니까? 그 식신생재로 돌잖아요. 그럼 재물운이 좋은 거예요. 건강은 뭐냐? 토가 설기됐잖아요. 이게 위하서 조심해야 돼요. 좀 위장병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라고 하는 건 토라고 하는 건 금인데, 예를 들면 이쪽에 해자축이 있다. 그럼 너무 냉하잖아요. 너무 냉하면은 방광, 신장, 콩팥 쪽에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추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기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주를 볼 때 역학은 세력합이니까 요 유라고 하는 건 뭐하고 축이 되느냐? 묘하고 축이 됩니다. 묘하고. 근데 묘하고 축은 공만 꼈으니까 별로 자격이 없어요. 그럼 이것도 뭐하고 요거는 합이 되느냐? 사유축입니다. 사유축. 사유축. 그러니까 여가 사유축. 그리고 식신이 국을 이뤘다. 그러면 식신은 뭡니까? 재물인데 하나도 아니고 둘, 셋이면은 세력이 크잖아요. 그 돈의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사주를 볼 때 연월일시에 예를 들면 이것이 연에 와 있다. 일주의 특징은 그런데 연에 와 있어도 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전체의 분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에 요런 기후가 있더라도 일주의 특성 그대로 살펴가지고 얘기해도 돼요. 그래도 거의 상대방과 일치합니다. 왜냐? 기후에 일에 있든 연에 있든 연은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주 설명한 대로 기후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월은 뭐냐? 직업입니다. 직업. 월에 기후가 와 있다. 그래도 이 기후에 대한 기운과 공통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사주를 감명할 때 일주를 딱 보고 일주에 생긴 대로 음양을 얘기하고 오행을 얘기하고 오행의 특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지와의 관계 육친을 해설하고 그리고 공망이 어디 있는가를 표시해주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을 봐가지고 봄에 태어나느냐 여름에 태어나느냐 가을에 태어나느냐 겨울에 태어나느냐 목화 토금수를 구분해가지고 목화에 태어났으면 금수가 좋은 거고 금수가 좋으면 목화가 좋은 겁니다. 이렇게 기후를 보는 걸 조후용신이라고 그래. 조후용신. 조후용신. 조후용신이에요. 그리고 역학을 봐가지고 오행에 무슨 오행이 많으냐 무슨 오행이 적으냐 다른 거 없어요. 안정과 균형 조화입니다. 안정과 균형 조화. 역학이라는 건 기운학이에요. 지금 금년에는 새해는 경자년 아닙니까? 경자년 위에는 금이고 밑에는 수 아니에요. 차가 폐가 금이고 자는 신장 아닙니까? 코로나가 유행하는 이유는 뭐냐? 폐하고 신장에 이런 그 기운이 도는 해가 되기 때문에 코로나라고 하는 유행병이 폐렴이라고 하는 유행병이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거예요. 오행적으로 금수년이. 그럼 내년에 신축년 아닙니까? 내년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이게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요. 금년에 끝났다고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의학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금년 한 5일쯤 정도 되면은 여기에 대한 백신이 개발돼 가지고 이제 치료를 가능한 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금년에 이런 우한 폐렴 같은 게 코로나가 나오는 이유도 이런 기운의 금수가 많은 경자년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역학의 기운입니다. 항상 역학은 뭐냐? 기운학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기운을 지배하는 기운에 따라서 뭐냐?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마음. 마음. 기운에 따라서. 음이 많으면 부정적 마음이 들어가고, 양이 많으면 긍정적 마음이 들어가고, 그 너무 긍정적으로 가도 안 되고, 너무 부정적으로 가도 안 돼요. 그 부정과 긍정, 이것을 서로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게 안정감을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안정감. 춘추 전국시대에 제 나라의 초대 임금으로 강태공을 임명했습니다. 강태공은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6개월 만에 중앙정부 주나라의 주공단을 재상을 아련했습니다. 그 주공단이 물었어요. 첫째 임금으로서 나라에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6개월 만에 왔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안정을 위주로 해서 나쁜 것만 가지치듯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자기는 빨리 왔다 이거예요. 근데 노나라의 백금이라고 하는 주공단의 장남, 노나라의 초대 임금으로 백금을 임명했는데 이 백금은 3년 만에 왔어요. 3년 만에. 어떻게 넌 이렇게 오랜만에 왔느냐 이렇게 그랬더니 자기는 노나라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가 뭐 개혁하고 수술 일이 많아서 사거리 뜯어 고치느라고 3년 만에 왔습니다 그랬어요. 주공단이 그 얘기를 듣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갑작스레 개혁하고 수술하고 바꾸면 안정감이 무너지고 그러면 조직이 무너지고 모든 기율과 행정이 마비가 되고 그러다 보면 나라가 망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노나라는 망해가지고 제 나라의 예속이 될 것이라고 주공단 예언을 했어요. 무슨 일이나 너무 개혁하고 수술하는 거 이런 것들을 뭐냐 안정감을 해치는 겁니다. 기가 바뀌면 죽어요 사람도. 그래서 항상 안정 위주의 학문이 주역이고 역학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사주를 딱 봐서 무슨 오행이 많으냐 양이 많으냐 음이 많으냐 목이 많으냐 금이 많으냐 목이 너무 많구나 그럼 토가 위축되겠구나 금이 너무 많다 그럼 나무가 줄어들겠구나 다 상생상극을 보잖아요. 역학은 뭐냐 상생과 상극 합과 충의 학문이에요. 그런 변화 이치를 가지고 추명을 하면은 상대방의 운명을 감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후일주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